여기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중국인이 한국의 실체를 까발리겠다고 중국인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촬영했던 영상을 공개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런 미친 국가에 내가 왔다니 정말 너무너무 후회돼. 과연 중국인은 한국의 어떤 실체를 까발리겠다며 중국인들에게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리웨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 중국 상하이에서 가전부품 수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샤오링과 저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늘 같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도로는 언제나 붐비고 교통 정체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중국의 추석 연휴, 즉 중추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달을 보며 월병을 나눠 먹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특별한 날이죠. 우리 부부에게도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소중한 시간이지만 매번 그 길을 떠날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걱정과 긴장이 자리하곤 합니다. 연휴 첫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출발하자. 아내 샤오리는 조수석에 앉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댁은 상하이에서 약 400k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4~5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는 여유롭게 오전 9시쯤 출발을 결정했습니다. 점심때쯤 도착해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계획이었죠. 하지만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어드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보다 차량이 훨씬 많았고 길게 늘어선 차들의 행렬이 이미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명절이니까 좀 막히겠지, 저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한 지 채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차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앞을 바라봐도 끝없이 이어진 차량들, 뒤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 차선 역시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선 5개가 모두 마치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 있었고 움직임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이 길이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이미 1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는 1m도 움직이지 않았죠. 답답한 마음에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운전자들도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차문을 활짝 열어놓고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2시간 더 흐른 뒤에도 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저는 아내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샤오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절 맞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한데? 이러다가 저녁 때나 돼서 도착하겠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창밖 풍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옆 차선에 있던 한 가족이 차 트렁크를 열더니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를 하나씩 꺼내 도로 한복판에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도와 마작판을 설치했고 흰색과 빨간색 타일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짤그랑 짤그랑. 마작 타일이 부딪히는 소리가 도로 위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앞쪽 차량에서는 한 남자가 개 목줄을 단단히 잡고 고속도로 위를 유유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멈춰 있었지만 개는 그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부모들의 장난기 어린 말투가 섞여 마치 축제가 열린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저 멀리 조금 앞쪽에서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도시락을 펼쳐놓았습니다.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인 풍경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평화롭고도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게 진짜 명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꿈꾸던 귀향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저는 입을 다물고 창밖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의문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마작을 치고 개를 산책시키고 소풍을 즐기고 있는 걸까? 하기상 매년 이러잖아요. 뭐 놀랄 것도 없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명절 연휴 교통 체증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죠. 뉴스에서는 매년 똑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방송되었습니다. 수천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고속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차 안에서 지루함과 짜증을 섞어 한숨을 내쉬고 어떤 이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그 안에 갇히니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효율과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계획도 소용없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7시간째 오후 내내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력감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태연하게 마작을 치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고 개는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세상은 마치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온갖 소리와 냄새가 뒤섞인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드디어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고작 10m 정도였습니다. 저는 순간 기쁨을 느꼈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속도로라면 부모님 댁에 도착하는 건 자정을 훌쩍 넘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이내 가슴 한편이 답답해 왔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왜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지,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기울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끝없이 이어진 차량들의 불빛이 서서히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초조함과 무력감, 안타까움과 한숨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이 도로, 이 명절, 이 체증, 그리고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제 마음은 묘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일본, 한국,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이런 광경은 중국에서만 봤습니다. 특히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년에 서울로 출장을 갔을 때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명절 시즌도 아니긴 했었지만 도로는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운이 좋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도로는 비슷하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도로 한복판에서 마작을 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 정말 모든 나라가 다 이럴까? 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차량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해는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붉게 물든 하늘이 차창에 반사되어 길고 긴 도로 위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저 핸들을 꽉 잡은 채 앞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엔진 소리, 사람들의 한숨, 아이들의 제잘거림, 모든 소음이 묘하게 뒤섞이며 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중국의 명절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떠난 길이 사랑과 설렘 대신 지옥 같은 시간이 되어버리는 곳. 수많은 차량이 도로 위를 가득 메우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교통 체증 앞에서는 모두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길게 늘어진 도로 위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강렬하게 새겨졌습니다. 7시간 동안 거의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던 시간, 끝없이 이어진 차들의 행렬, 멀리 보이는 휴게소 표지판조차 꿈처럼 아득했던 순간, 그리고 마침내 저녁이 다 되어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서서히 전진하는 흔들림,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그 사소한 움직임조차 한낱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더욱 꽉 쥐고 잠시 눈을 감았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휴게소 들러서 화장실 좀 가요. 샤오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화장실이 급했거든요. 하지만 도로 한복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10분쯤 지나자 휴게소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2km, 저는 그 안내판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드디어 휴게소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곳 역시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도로 위를 천천히 움직이며 겨우 주차장을 찾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많은 차들이 서로 엉켜 있어서 한 자리를 찾는 데만 꼬박 20분이 걸렸습니다.
뒤쪽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기다리고 있었고 옆 차선에서는 사람들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우 한 자리를 발견하고 차를 세우자 저는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쓰레기 냄새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를 찡그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휴게소 입구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음료수 캔, 비닐봉지, 담배꽁초,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은 이미 넘쳐 흘러 더 이상 쓰레기를 담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옆바닥에도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휴게소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풍경은 마치 오래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아이들은 쓰레기 사이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 노인들은 지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휴게소 바닥에 주저앉아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이게 정말 명절을 맞이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휴게소의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중얼거리며 휴게소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안에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복도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혼잡했고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 표지판을 찾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최소한 5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줄 끝에 섰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화장실 고장 났대요. 다른 데 가세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제히 한숨을 내쉬며 흩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 반대편으로 가니 또 다른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줄이 길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줄에 섰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안은 참담했습니다. 바닥은 물과 오물로 범벅이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휴지는 바닥에 널려 있었고 변기는 제대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급하게 볼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손을 씻으려 했지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 세면대로 가니 그곳은 물이 나왔지만 비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물로만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샤오린도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더 심해요. 문도 제대로 안 잠기고 휴지도 없고요. 일단 뭐라도 먹고 가요. 우리는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역시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줄을 서서 음식을 주문하는 데만 40분이 걸렸습니다. 겨우 받은 음식은 미지근했고 맛도 별로였습니다. 가격은 바깥 식당보다 2배는 비쌌습니다. 저는 한 입 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만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게소 밖으로 나오니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휴게소 곳곳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샤오린이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국 휴게소는 천국이라던데요? 그건 인터넷 과장이겠지. 어디든 비슷할 거야. 그래도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깨끗하던데요. 사진이야 예쁘게 찍으면 다 좋아 보이잖아.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 휴게소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음식점, 편안한 휴게 공간. 하지만 그건 분명 과장되었거나 특별히 잘 관리되는 몇몇 곳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하겠지 하고 말이죠. 저는 다시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부모님 댁까지는 아직 100km가 남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고 저도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어디든 다 이럴까? 그날 밤 우리는 자정이 넘어서야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이 걸렸죠. 평소 같으면 5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모님께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괜찮니?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명절이니까 좀 막히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 이게 당연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휴게소. 검색 결과에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브랜드 매장, 편안한 의자, 심지어 카페까지.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광고겠지? 하지만 댓글을 보니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직접 가본 후기를 올려놓았거든요. 한국 휴게소 진짜 깨끗함. 중국이랑 비교 불가.
화장실에서 향기 나는 거 실화임? 휴게소가 쇼핑몰 수준. 저는 댓글을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정말 한국은 다른 걸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마작판, 쓰레기로 가득한 휴게소, 고장난 화장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한국 휴게소의 깨끗한 모습.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정말 그렇게 다를까? 정말 그렇게 깨끗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출장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협력사와 긴급 미팅이 잡혔거든요. 리웨이 사장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울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받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국 출장은 작년에도 한 번 다녀왔지만 그때는 업무만 보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도로나 휴게소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절에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봤던 한국 휴게소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빠르게 진행됐고 짐을 찾는 것도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 업체로 향했습니다. 협력사가 있는 곳은 서울 외곽이었기 때문에 차를 빌려서 가는 게 더 편했거든요. 렌터카 직원은 친절하게 차량을 안내해줬습니다. 고객님, 내비게이션은 여기 있고요. 하이패스 단말기는 여기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요? 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정차 없이 통과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저는 천천히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가 너무 매끄러웠거든요. 아스팔트는 마치 어제 포장한 것처럼 평평했고 차선은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중국 고속도로는 곳곳에 패인 곳이 있어서 운전할 때마다 덜컹거렸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도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시속 100km지만 차는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엔진 소음도 적었고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차량들도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지키고 신호를 주고받으며 서로 양보했습니다. 경적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쯤 달렸을 때 톨게이트가 보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며 생각했습니다. 또 줄 서야 하나? 하지만 렌터카 직원이 말했던 하이패스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하이패스 전용 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그냥 슥 지나갔습니다. 속도를 줄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와!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중국에서는 명절 때 톨게이트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는데 여기서는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로 옆으로는 표지판이 규칙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휴게소까지의 거리, 출구 안내, 속도 제한, 모든 정보가 명확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휴게소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휴게소가 정말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깨끗할까? 저는 핸들을 꺾어 휴게소로 진입했습니다. 주차장은 넓었습니다. 빈자리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첫 느낌은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도 넘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에어컨이었습니다. 건물 안은 놀랍도록 쾌적했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걸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왼쪽에는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는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치킨, 한식, 분식, 심지어 빵집까지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명절 때 중국 휴게소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고 저는 놀라움에 멈췄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세면대는 얼룩 하나 없었고 비누와 휴지도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닥도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고 거울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는데 이건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변기는 깨끗했고 물도 잘 내려갔습니다. 휴지도 충분했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와 손을 씻어보니 수도꼭지에서 물이 잘 나왔고 비누도 충분했습니다. 손을 말리는 건조기도 작동이 잘 됐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휴게소 화장실이라고.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청소 직원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청소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지나가면 잠시 비켜주고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은 가득 차 있었고 제품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계산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는 물병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게소 밖에는 벤치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곳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이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병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구나.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 중국 휴게소도 건물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도 무질서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시설도 좋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걸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신경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함께 지켜가는 시민들까지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다시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왜 중국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할까? 기술이 없어서일까? 돈이 없어서일까?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입니다. 기술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의식,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는 문화였죠.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들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보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이웃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로 말이죠. 저는 휴게소에서 나와 다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 깨끗한 화장실, 질서정연한 공간,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게 너무 달랐거든요. 협력사와의 미팅을 마치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휴게소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까 본 휴게소가 특별한 곳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1시간쯤 달렸을 때 저는 다시 휴게소 표지판을 보고 차를 빠졌습니다. 이번 휴게소는 조금 더 컸습니다. 주차장도 더 넓었고 건물도 더 크게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주차장 한쪽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보였습니다. 휴게소의 놀이터까지 저는 중얼거리며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향긋한 커피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지글지글 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쪽에는 소떡소떡을 굽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꼬챙이에 꽂힌 소시지와 떡을 구워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신나게 웃고 있었고 부모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 저는 계속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왼쪽에는 대형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과자, 음료, 도시락, 심지어 신선식품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가가 나왔습니다. 한식당, 분식집, 치킨 전문점, 중식당, 심지어 빵집까지 최소한 10개 이상의 가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도시잖아.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휴게소라기보다는 쇼핑몰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쇼핑몰보다 더 다양했습니다. 저는 한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주문하시겠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몇 분 후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뜨끈하게 끓고 있었고 반찬도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죠. 중국 휴게소에서 먹었던 미지근한 음식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또 다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한쪽에는 기념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지역 특산품, 과자,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약국도 있었습니다. 여행 중 아프면 약을 살 수 있도록 한 거였죠. 심지어 무인 안마 의자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전을 넣고 의자에 앉아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휴게소에서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났죠. 은은한 꽃 향기였습니다.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청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꼼꼼하게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한 곳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도 다른 청소 직원을 봤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휴지 조각 하나도 주워 담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 말을 듣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모두가 이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야외 휴게 공간으로 향했어요.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정원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우린 왜 이런 게 없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중국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죠. 건물을 지을 능력도 충분하지만 이런 공간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는 휴게소,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끊임없이 청소하는 직원들, 이 모든 게 없습니다. 왜일까? 저는 긴 생각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시설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유지하고 지키고 함께 만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사람들의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공간을 공공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죠. 중국은 달랐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씁쓸하기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적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왜 우리는 배우지 못할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휴게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걸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말이죠.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렌터카를 반납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항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친구가 추천해줬거든요. 리웨이 씨, 한국 프리미엄 고속버스 한번 타보세요. 경험이 다를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버스라니. 중국에서 장거리 버스는 불편하고 지저분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좁은 좌석, 시끄러운 승객들, 멈추지 않는 경적 소리. 그래서 저는 늘 기차나 비행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해서 저는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고 매표소도 깔끔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행 프리미엄 버스 표를 끊었습니다. 가격은 일반 버스보다 조금 비쌌지만 그래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표를 받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와, 이게 버스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좌석은 넓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죽 시트였고 색상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좌석 번호를 찾아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느껴지는 푹신한 좌석은 마치 소파 같았습니다. 팔걸이도 넓었고 다리를 뻗을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좌석 옆에는 작은 테이블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보였습니다. 무선 충전까지? 저는 놀라서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좌석 앞쪽에는 개인 모니터도 달려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놀라운 건 좌석 옆에 프라이버시 커튼이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커튼을 치면 완전히 개인 공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리클라이닝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좌석이 천천히 뒤로 젖혀졌습니다. 거의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다리 받침대도 올라왔습니다. 이건 버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잖아. 저는 감탄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워낙 좋아서인지 버스가 고급 차량이어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을 비추고 무선 충전 패드를 보여주고 리클라이닝 되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치는 모습까지 담았습니다. 영상을 찍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버스는 움직이는 호텔이야. 영상을 찍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버스라고요? 진짜야. 내가 지금 그 안에 있어.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제 SNS 계정에도 올렸습니다. 한국 프리미엄 고속버스,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끄러운 도로, 깨끗한 휴게소, 질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버스. 모든 것이 중국과 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버스라고요? 중국 비행기 1등석보다 좋아 보이는데요. 부럽다. 중국도 이런 거 좀 만들어라.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네요. 우리나라 버스는 좁고 냄새나고 시끄러운데 댓글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몇 분 사이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공유도 엄청나게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1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부러워하거나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버스 얼마예요? 어디서 타는 거예요? 중국에도 이런 거 있나요? 저는 몇몇 댓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탈 수 있어요. 중국에는 아직 이런 수준의 버스는 없는 것 같아요. 5만 원이면 합리적이네요. 중국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이 부럽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편안했습니다. 잠도 조금 잤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싶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가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영상은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공유도 엄청났습니다. 중국 SNS에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도 올라갔습니다. 한국 프리미엄 버스, 저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변화는 없을 겁니다. 부러워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중국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올린 버스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이 영상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프리미엄 버스, 중국 네티즌들 부러움 폭발. 중국과 한국의 대중교통 격차, 이대로 괜찮은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몇몇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웨이 씨,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설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중국도 좋은 건물을 많이 짓지만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인터뷰도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나가서 자기 나라 욕하는 사람, 중국도 좋은 거 많은데 왜 한국만 띄워주냐? 돈 받고 한국 홍보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공격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상하이 시내에 볼 일이 생겨 나갔습니다. 회의 장소까지는 버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보니 아주 낡은 구조물이었죠. 지붕은 있었지만 옆면이 뚫려 있어서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의자는 플라스틱이었고 곳곳이 금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했고 불편했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버스 앱을 켰습니다. 그나마 앱으로는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옆면이 뚫려 있어서 바람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버스 정류장은 어땠지?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 출장 중에 잠깐 들렀던 버스 정류장이요. 그곳은 완전히 달랐었죠. 유리로 된 벽이 사방을 감싸고 있었고 문도 자동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난방 기능도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였죠. 벽면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거였습니다. 천장에는 CCTV가 달려 있었고 조명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버스 안내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버스 안에 혼잡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감탄을 했었죠.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까지 편할 수가 있구나. 정류장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도 혼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지만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밝은 조명과 CCTV 덕분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한 사회구나. 기술이 사람을 지키는 거구나. 하지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상하이 버스 정류장은 달랐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고 조명은 희미했습니다. CCT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 혼자 밤에 여기서 기다리기는 불안할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은 비 올 때도 물 새는데 실제로 비가 오면 지붕 사이로 물이 샜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산을 써야 했습니다. 정류장 안에서도 말이죠. 이윽고 버스가 도착해 저는 버스에 올랐는데 낡고 시끄러웠습니다. 좌석은 좁았고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갔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제 SNS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워하는 댓글이 많았지만 이제는 분노하는 댓글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세금은 어디에 쓰는 거냐? 우리도 이런 시설 만들 돈 있잖아. 중국은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냐?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가 돈이 아니라는 걸, 기술이 아니라는 걸, 의지의 문제라는 걸요. 저는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상하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의자는 불편하고 정보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버스 정류장이 떠올랐습니다. 에어컨, 난방, 무선 충전, 실시간 정보, CCTV.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글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틀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언론들도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의 한국 체험, 중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버스 정류장 하나로 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 정부 관계자들도 반응했습니다.
어느 지방정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시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해라. 몇 년째 똑같은 소리만 하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변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관심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것, 그리고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의 밤은 늘 그렇듯 아주 화려했습니다. 붐비는 거리, 높은 건물들, 네온 사인.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낡은 정류장, 더러운 화장실, 막힌 도로가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불편한 도시, 그게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 변할 수 있을까?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말할 거고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한국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출장 때 협력사에서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영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곧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리웨이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웬일이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한국의 그 모든 시스템, 깨끗한 휴게소, 편한 버스, 첨단 정류장, 이 모든 게 정부가 다 만든 건가요? 정부도 있지만 국민들이 지키니까 가능한 거예요. 국민들이 지킨다고요? 네, 깨끗한 화장실도 무인 가게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정부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함부로 쓰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공공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요.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리고 고장나면 신고하고 서로 배려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에도 좋은 시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더러워지고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무인 편의점 있잖아요. 직원 없이 손님이 알아서 물건 사고 계산하는 거. 중국에도 있죠? 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잘 돌아가요.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계산하거든요. 물론 가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지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무인 편의점은 자주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건을 훔쳐가거나 계산하지 않고 나가거나 시설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원을 배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시민의식이 바로 서면 시스템이 작동해요. 반대로 시민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소용없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민의식. 그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에도 정말 좋고 화려한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결국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니까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시설을 함부로 쓰고 서로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그런 시민의식을 만들었나요? 오래 걸렸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거리에 쓰레기도 많았고 사람들도 질서를 안 지켰죠. 그럼 어떻게 바뀐 건가요? 교육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공질서를 가르쳐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줄을 서고 남을 배려하고 그게 몸에 배도록 반복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법도 중요해요.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 벌금 나오고 CCTV로 감시하고 처음에는 강제로라도 지키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된 거예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교육과 법, 그리고 시간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였습니다. 리웨이 씨, 중국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하지만 중국은 너무 커요. 사람도 많고 지역마다 문화도 다르고. 맞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맞는 말만 했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영상 통화를 끝내고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의식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건설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었죠. 하지만 화장실은 더럽고 휴게소는 쓰레기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무질서했습니다. 기술은 앞서 나갔지만 의식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깨끗한 시설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라고 시민들이 함께 지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화려한 건물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부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말은 쉽지. 실제로 바뀌겠어? 중국은 너무 커서 불가능해.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의식을 바꿔가는 거죠. 며칠 후 저는 회사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시다. 사용한 사람이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작은 것부터 바꿔봅시다. 우리 회사가 작은 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부터 바뀌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겁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회사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해졌고 복도에도 쓰레기가 사라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 내 회사, 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시도를 시작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희 회사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되겠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분명 가능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히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건물이 아니라 문화,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을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먼저 제가 변하겠다고, 그리고 제 주변을 조금씩 바꾸겠다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언젠가 중국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계약을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기대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사람들, 편안한 시설들을 말이죠.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반듯하게 뻗은 도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2050년에 살고 있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구나.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저는 이번에는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프리미엄 버스였습니다. 역시나 편안했습니다. 넓은 좌석, 조용한 실내, 부드러운 주행, 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올린 글들은 계속 확산됐습니다. 수천만 명이 봤고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죠.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몇몇 지방정부에서 휴게소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편의시설을 추가하겠다는 약속도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의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작은 변화 챌린지가 유행했습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공공시설 소중히 다루기, 줄서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인증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도 매일 실천했습니다. 회사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짐을 챙겨 내렸습니다. 호텔로 가기 전에 저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러 들어간 편의점은 무인 편의점이었습니다. 직원이 없었죠. 저는 물을 집어들고 셀프 계산대로 갔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간단했고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게 제대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물건도 제자리에 있었고 시설도 깨끗했고 아무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 사회구나. 서로를 믿고 규칙을 지키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SNS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한 달 만입니다. 이번에도 느낍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술만 배우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품격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 편안한 시설, 질서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기술이 아니라 의식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휴게소에서 마작치던 내가 갑자기 부끄럽네요. 리웨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화는 우리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한국처럼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 하루씩 바뀌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늘 그렇듯 참 반짝이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서로에 대한 배려, 규칙을 지키는 문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글은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공유도 수십만 번 됐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웨이님 덕분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버스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제 버스를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승객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시작입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작은 실천,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중국을 바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협력사와의 미팅을 위해 나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신호를 지키며 건넜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죠. 또 줄을 설 때는 질서를 지켰습니다. 당연한 것들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으니까요.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고 편안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는 중국의 모습인데 언젠가 중국의 모습도 한국처럼 바뀔 수 있을까?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질서라는 걸 양심적으로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저는 확답할 수 없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이 보이고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희망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보고 있어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떠납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진국은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화려한 건물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변화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서 시작된다는 것. 중국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중국도 그렇게 되기를 꿈꿉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시금 굳게 다짐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계속 실천하겠다고, 계속 말하겠다고, 계속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한국은 저에게 길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건 제 몫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국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으면 언젠가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미래의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진짜 선진국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을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음, 작은 규칙 하나를 지키는 실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을 만듭니다. 변화는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버린 쓰레기 하나, 지킨 줄 서기 하나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만듭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이 자랑스러운 문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사연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